만약에 이제 다시 성공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헬전문에 나와 있지만 이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과 직접 하는 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조회라든지 간부회의 이런 주요 회의를 갖다가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충족시키고 소통하겠다.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수지 분석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안 들고도 관광형 기업도 지정만 하면 즉시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인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들어가면 다 제가 하던 일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도감 내면서 또 면장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원광수 시장도 엄청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 경험이 미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배우다가 끝나지 않았나.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나. 지금 원주치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초보행정 그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그런 방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삼선시장인데 왜 또 나와? 근데 삼선시장이 자산이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맨날 아마추어들 데리고 시장을 시장이라는 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건데 시장이 단원보다 몰라서 지휘자석에 쓰는 것이 맞는 거냐. 그런 것들을 강조해 나가면서 선거운동에 임할 계획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죠? 민주당에서는 그 부자열 저희 강원도지사 원주의 국민들 부의장께서 두 분이 이제 출마 선언을 일찍이 하시고 지금 열심히 공약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약도 발표하고 특강기자회견 때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어쨌든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경선에 두 가지입니다. 경선에 대한 어떤 그 임하는 자세 그리고 여기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민주당 후보에 한정돼서 원광수 시장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경쟁력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마하는 걸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전부 꼴찌 안 나오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문자 폭탄에다가 음성 거기다가 프랭카드를 갖다 원시 전액에 도배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여론조사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시민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고 민주당이라면 박수도 안 할 때부터 지역위원장을 맡아가면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한 배당심 이런 것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정확히만 알면 금방 지지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이죠. 정책을 비교해 보시지 말고 물론 다른 후보들도 고민해서 하겠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공약들이 앞으로 계속 발표될 것입니다. 그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것, 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본선 경쟁력에서 제가 우위에 있다. 이런 점을 홍보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배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다가 원수씨가 맨날 연습장만 내는 거 아니에요. 원수시장이 연습하는 자리냐 도대체. 그런 점을 충분히 부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검증된 경력사원 원참무 이런 것을 꾸준하게 홍보하면
시민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겠습니까? 같은 월급을 주는데 신입사원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그 회사는 당분간 마이너스입니다. 왜? 전담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같은 월급을 주면서 12년 경력을 갖춘 경력사원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신입사원을 뽑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로 홍보해 나가면 시민들이나 당원들도 저를 지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장 시민하는 동안 못했어서 아유 참 안 돼 이러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은 잘했다고 다들 그래요. 이구동성. 근데 왜 또 나왔어? 이 얘기란 말이죠.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거 극복하면 됩니다. 힘들겠습니다. 네. 삼선으로서 이제 했고 그다가 잠깐 매도를 해서 방향을 국회 쪽으로 출마해서 또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패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왜 패배를 했을까? 또 삼선에 대한 좀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또 야망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더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매몰돼서 밖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쓰라림이 있었고 존경하는 이창복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 그직을 한 번 하고 후배들한테 물려줬거든요. 저는 이제 한간에 지금 시민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또 부리느냐 이런 얘기가 여기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선에서 1등을 해서 시민을 한다면 해서 성공해서 또 시장까지 다시 된다면 4년으로 족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때 할 것인지 그것도 또 보세요. 저는 딱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딱 4년만 하세요. 그렇죠. 이번이 딱 마지막이다.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 제가 뭐 정치병 걸렸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간절하게 시민만 바라보고 이랬습니다. 시장 재직 중은 12년 동안을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부상하고 여러분 앞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무조건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까지도 기자회견 하면서 부상했던 것을 발표해 나가면서 했던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정치인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정치보다는 행정이 맞다. 이런 표현들을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굴 흐집어내고 이 자리를 탐하고 이 자리를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도 미안한 얘기지만 역량을 갖춘 후배들이 나왔으면 전 안 나가도 됩니다. 저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나이도 보나 그리고 제 아내 아시다시피 평생을 제 뒷부라지만 하면서 이것도 끝내야 되는 게 제 양심의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갔던 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번에 물론 지방선거 시장에 다시 출마했으면 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부득이 쉬었던 것이고 국회로 나갔던 거는 제가 국회에 가서도 원수사랑은 할 수 있다. 딱 맞는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지만 그래도 국회 가서도 원주발전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는 글로벌 관광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화이트과 관광단지 글로벌 통합받고 잘 아실 거예요. 시민들은 잘 몰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글로벌 관광지를 원주에다가 가운데다 하겠다는데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원주를 유치하는 거 다른 후보들이 민정 후보들이 할 수 있으면 양보 아니라 전 안 나가도 된다.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안 나가고 쉬어도 되는데 나가는 거다. 원주 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심이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나와서 하겠다 했으면 벌써부터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4년이라는 시간이 성찰의 시간이었다. 돌아볼 수도 있었고 시장일 때 시민을 봤을 때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시정을 바라보는 거하고 분석도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좀 해주시죠. 혹시 지금 경선이 뜨겁게 쏟아지고 있는데 단일화 나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거 없어요. 경선사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물론 이제 각자 뭐 생각에 따라서 그런 거는 정치는 생물이니까 얼마든지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안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태장동에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원천 전체가 파크 골프장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말도 못합니다. 한번 태장 이동에 가는 아는 주민들한테 한번 만나보시면 왜 어른들이 물론 어른들이 필요하죠. 파크 골프장도. 그래서 그쪽까지 잠식을 해보니까 우리들은 뭐냐 아이들 나누고 둔치에 나가지도 못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거기는 추진위원회까지 그 억제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러면 별도의 부지에 제대로 된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도 하고 지금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재직 중에 한 3만 평 정도 되는 마장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을 잘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 부지를 이용해서 파크 골프장을 짓고 지금은 근린공원이니까 시설 면적이 40%를 못 넘지만 체육공원으로 바꿔버리면 전체를 파크 골프장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민원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3번 나왔는데 왜 또 나오냐. 이게 시장 선택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갖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선택 기준이 돼야 된다.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선한 게 죄입니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 네. 그 여기 지금 800억 규모의 국군병원 부지 부상 기속이 무산됐다고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자, 국군병원 부지는 그 당시에 일부 자랑구가 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3군한테 흡수통합되는 거. 아예 없어지고 시민한테 돌려주면 모르는데. 근데 가고 나서 거기에 미사일사령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원시 사회단체 협의장을 싹 불렀어요. 나는 데모를 못하니 여러분들이 좀 나서줘라. 그래서 국방부가 서 데모하고 그래서 얻어낸 게 우리 시민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국군병원 부지를 원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LH하고 저하고 국방부 관계자하고 시장시에 만나서 설계도까지 그려가지고 확정 지역도 먹고 이미 언론보도에 다 나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돈 내고 뭐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그러질 않나. 이런 걸 지켜보는 제가 어떻게 그냥 답변하자고 시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출마 안 합니다. 저도 쉬고 싶다. 저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정말 위기의 원주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저 같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도시를 갖다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설계 전문가가 나서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원주 MBC의 윤하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면서 각자의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시정 추진의 우선순위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는 이제 기업 유치나 반도체, AI 같은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님이 되시면 민선 9기부터 이제 다시 관광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시겠다는 의미로 지금 이 기자회견문에서는 읽히거든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건 무슨 겁니다.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그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얻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수많은 기업을 유치해봤습니다. 한 300억 투자하면 거의 30명? 그 정도밖에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삼양이나 제조업 중에서도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중에서도 뭐 주사기 제조를 한다거나 갑자기 남 회사 임명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저임금에 그런 것을 빼고는 거의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 더 모이면 다 원주 일자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관광지 이거는 10만 신도시랑 같이 조성하는 거예요. 관광형 지역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수용하는데 어떻게 올 거냐. 거기에는 K-POP 공연장서부터 다 들어간다. K-컬처부터 싹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기기나 4차 산업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주택 공급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은퇴자를 위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900만 평인데 이건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 부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일 나를 사랑하고 삼성까지 만들어준 시민들한테 이것만큼은 해놓고 내가 떠나야 그래서 원주시가 50만 100만을 건너가는 지방까지는 만들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이 들으세요. 진심. 그래서 관광도 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제가 우리 아내랑 시장 그만두고 야 내가 시장이 되면 이것만은 못된 게 후회가 된다 그랬던 게 뭐냐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200억씩 나와서 했어요. 그건 공급자유주다 이거지. 시민들이 가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부만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아이를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모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그 심정들을 알겠는가. 정말 힘들고 그 부모님들 아이들 케어하는 거 그러니까 특수학교 졸업하는 것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재활과 교육의장은 반드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래서 출렁다리에도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제가 나올 때 뭐라 그랬냐면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내리면 1층으로 내려가지 말고 2층에서 출렁다리까지 바지를 바로 램프로 연결시켜버리면 휠체어 장애인도 가는 거예요. 그거 만들라고 지시하고 나왔는데 감히 말도 못 꺼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장애인 위주로 생활했고 전 원시 전체 보도블록을 다 통합해 전수조사해서 한 적이 있고 시장 되자마자 첫 번째 게 원주시청에 들어오면 잘 모르시는데 턱에 있던 걸 다 가려내가지고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싹 가려내서 그거부터 했어요. 정말 소외계층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한 거 그런 마음으로 출마합니다. 그래서 꼭 뭐 관광을 통한 일자리뿐 아니라 그리고 관광을 통한 일자리는 여기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30만 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5만석 규모 K-POP 공연장 만드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 관광형 지역도시 특별법에 보면 20%가 넘는 거는 전부 지자체가 기부 체납하게 돼요.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든다. K-POP 공연장 원주소, 공항서부터 철도부터 고속도로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갖추고 있는 원주가 글로벌 관광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완수할 것은 바로 원주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